나는 올라왔는데 내 기술과 경험과 뭐 그런 것들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들은 다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다른 비디오에도 살짝 언급했듯이 제 그렇죠? 커리어라고 많이 쓰죠. 제 커리어는 좀 되게 많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은 춤추고 다니고 막 오히려 일하고,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일을 했어요. 그때 일을 막 하고 학교 끝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자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를 하나 시작을 했죠.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은, 제가 이제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건축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각화라는 과정을 꼭 거치거든요. 가령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면들은 뭐 건축하시는 분이나 시공하시는 분만 알아보지, 뭐 일반 건축주라든지 건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렌더링이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제 3D 작업 같은 거를 했고, 그때 당시는 사실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뭐라 얘기하죠? 스페셜리스트,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에서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었어요.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제가 공고를 나왔다고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, 대학교 때는 오토캐드라고 이렇게 설계하는 툴이 있거든요. 그런 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그리면은 그 손으로 그리면 그걸 가져가서 이제 캐드 파일로 갖고 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거는 다 우리가 다 학생들이 다 했고, 막 3차원 그래픽도 했고, 요즘은 학교 가보면은 이렇게 미국에서도 제가 몇 군데 티칭하는 데가 있는데 가보면은 다들 막 3D도 하고 막 영상도 만들고 막 다들 프로그래밍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. 그때 당시는 그게 좀 희소했었어요.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 형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죠. 근데 저는 가끔가다 얘기해요. 제가 이렇게 뭐 나름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름 성공해서 이렇게 왔다 볼 수 있지만,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때로는 가끔 생각하거든요. 막 그때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? 갈림길이었다. 그때 만약에 내가 잘 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, 그때 제가 막 일도 좀 잘 되고 했었어요. 그러다가 어떤 분기점을 한번 맞았는데, 그때 분기점이 언제냐면 2007년도 6년도 제가 런던 잠깐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이제 회사가 확 커질 수 있는 포인트에 딱 놓였었어요.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. 사람을 늘려서 직원을 뽑고 더 확 늘려가지고 돈을 확 벌까?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10명에서 10억을 벌면 1명에서 1억을 벌고 나머지 시간을 좀 더 미래에 투자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전자보다 후자를 이제 선택을 했죠.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,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었죠.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화여대에서 그 건축 영상 관련된 세미나를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라고, 여러분들 그 포토샵 뭐 프리미어 이런 거 쓰시죠. 포토샵 같은 경우에 뭐 2D 툴을 만드는 엄청 큰 회사죠. 거의 뭐 인텔, CPU계 인텔 같은 회사, 반도체계 삼성 같은 회사인데, 그 3차원 설계 툴에 이제 거의 뭐 삼성 같은 회사가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. 그래서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대구, 부산 세미나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일들이 되게 막 들어오고, 그러면서 뭐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. 뭐 책도 뭐 기고도 하고 막 튜토리얼 같은 것도 내고, 학교에서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서울,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하려면 뭐 석사학위가 있거나 뭐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,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넘어서서 학교에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여러 작업들을 이제 해 왔었죠. 뭐 전시 작업도 많이 하고, 그러다가
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.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삽니다. 근데 그때는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?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한 게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?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나는 올라왔는데 내 기술과 경험과 뭐 그런 것들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들은 다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. 가령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. 제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 수금이라 그러나요? 그러니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그게 한 100원치를 일을 했으면 한 60원? 많이 받으면 70원? 나머지 30, 40%는 그냥 갖고 도망가 버리거든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금융에 대한 좀 허점일 수 있는데, 하여튼 뭐, 제가 제 경험상 미국과 시드니 혹은 이런 곳에서는 그거 갖고 그렇게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하는데,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. 그래서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.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,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학사만 딱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학위적인 부분도 딱 부딪히고 제 스타트 라인도 딱 부딪히고 그냥 뭐 작업자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건 사실 많이 없었죠.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.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6살, 7살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 나이 때는 뭔가 이렇게 빼서 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주워 담을 때라고 하면서 그분이 처음 저한테 유학을 딱 권하시더라고요.